요즘 좀 어수선한 정국이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년에 4대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액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지금부터 좀 짚어볼 텐데 어느 정도 늘리겠다는 건가요? 25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를 전년 대비 늘리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증가 폭도 그렇고요. 규모도 이 정도면 작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 뭐 대만, 중국 특히 그렇죠. 유럽도 지금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 정부의 직접 보조금 이 부분들이 사실은 대세인데 우리는 직접 보조금보다는 아직은 대출, 정책금융이니까 대출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한덕수 대행이 얘기한 이 4대 첨단 산업은 여러분들께서 뭐 귀에 익숙하신 반도체, 로봇, 방산, 방위산업, 그다음에 바이오 이렇게 분야를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이제 정책금융만 이렇게 대폭 확장해서 지원하는 뿐만이 아니라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같은 이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가동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용인과 평택에 이 반도체 특화단지가 좀 건설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용수하고 전력입니다. 물하고 그렇죠. 전기. 예, 이 두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학계도 그렇고 재계에서도 그렇고 좀 걱정스럽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이 부분을 좀 일단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좀 빨리 대책을 세워서 적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고요. 이쪽 용인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외에도 전국에 12개 첨단 산업 특화단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인이나 평택처럼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중에서 로봇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사람과 매우 흡사하다고 해서 영어로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방위 산업과 함께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로봇 기술을 지정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성인이 천천히 걸으면 1시간에 한 4km 정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가 그 지원 프로젝트의 그 대상이 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 3.3km/s 이 정도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어떤 그 보행을 할 수 있고 전신 조작으로 20km 정도의 그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우리가 집에 보면은 큰 쌀푸대기 하나가 한 20kg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면 성인이 상당히 힘을 들여서 들을 수 있는 그 정도니까 사실상 성인과 비슷한 정도의 보행 능력과 물건을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질적인 사람과 유사한 정도의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술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신체와 유사하게 작동하는 소프트 로보틱스 이 부분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면은 뭐 해외에서 이런 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있는데 이 부분이 한국에서 첨단 산업으로 지금 지원되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법적으로 지금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정 예고를 거쳐서 내년 1월, 2025년 1월부터 고시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어떤 일반 그 거리에서도 조만간 휴머노이드가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경제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로봇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섬 지역 로봇 배달 서비스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이제 도서 지역을 향해서 충남 보령시에서 드론으로 저기다 이제 배달 물품을 넣어가지고 투하하는 장면 보고 계시죠? 자, 저렇게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5일에 촬영된 장면인데 특정 장소에 저렇게 떨어뜨리면 또 그 지상에서 받아서 행선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무선으로 움직이죠. 자, 이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 전국의 도서, 다시 말씀드려 섬지역, 또 공원 등지에서 또 부산 항만에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8월부터 한참 더울 때부터 지난달이죠. 11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요. 말씀하신 이 도서적 섬 지역 32곳, 그다음에 성남의 탄천공원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공원 17곳, 말씀하신 또 부산 항만까지 전국 14개 지자체 50개 지역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배송 품목을 보면요. 좀 전에 이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배달 음식도 있습니다. 피자, 뭐 치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제품도 있고 사무용품 같은 이런 생활품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단 이게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3kg 정도 이내에 되는 그런 물건이 이제 배송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드론 배송 사업자 16곳이 참여를 해서 모두 2,900여 회, 근 3,000회 가까이 운행을 했고 지난 이 왕복 거리만 서울에서 부산을 13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10,000km가 좀 넘을 정도였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제 이번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섬인데 이 치킨 피자를 밤에 배달받아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대상 주민들, 특히 섬에 사시는 분들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강에서 짜장면 시키신 분 이것이 지금 제주도를 넘어서 인근에 있는 도서에까지도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때 그 IMF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드론을 통한 이 배송 상용화 서비스가 지금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섬들, 가파도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만 넘으면 배편이 딱 끊기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물건 배송 같은 것들이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육지를 비롯해서 각 큰 섬에서 이 그 야간 간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생활 편의품을 직접 배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15분 만에 온대요. 15분 만에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가족들끼리 음식 배달이나 택배를 받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생활의 질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한다고 하면은 서울뿐만 아니고 인근 특히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한테도 상당히 어떤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균질적인 사회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어떤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했는데 시범적으로 잘 돼 왔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인적 물적 피해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니까 지정된 배송로만 다닌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뭐 AI가 발생하면서 단순히 지정된 것을 넘어서 아마 조금 더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한테까지도 바로 직배송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오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네. 또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으로 음식 배달을 받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죠. 횡단보도도 알아서 잘 피해가고 지켜가면서 가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100%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좋은 거는 일단은 배달 수수료가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배송기사도 뭐 그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서 잘 배송이 안 될 때가 있는데 현재는 잘 노후 배송이 잘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들으신 대로 로봇 정확하고요. 배달 수수료 추가 요금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자, 참여하는 업체, 지자체 갈수록 늘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만큼 효용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로봇이 사실은 공장 이런 데서는 이미 오래됐고요. 우리가 쓴지. 그다음에 이제 식당에 이 서빙 로봇도 아마 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 그만큼 이것도 많이 좀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로 실외에서 운행이 되는 배달 로봇이 될 텐데 앞서 한 분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잘 다니고 잘 피해 다니고 뭐 횡단보도 잘 건너고 이런 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상당히 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거를 시연을 했던 성남시 이쪽에서 얘기 나온 걸 좀 보니까 실외 자율주행 로봇 6대를 판교역 일대에서 계속해서 지금 운행을 해보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비용 문제입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피자라든가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면 보통 한 4, 5천 원 정도 배달료 들어가잖아요. 이게 한 500원 정도밖에 건당 안 되니까 획기적이네요. 6배, 6분의 1, 최대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효용이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뭐 아직은 좀 넘어서야 할 난관들이 또 제도적인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최근 길을 건너던 자율주행 로봇과 소형 SUV가 충돌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이게 그냥 보시면요. 저 로봇이 이제 건너는데 어차 저희 안 보였는지 저렇게 쾅 했어요. 자, 소형 SUV 운전자도 당황했고 로봇은 말을 못하니까 지금 멈춰섰습니다. 저런 사고. 자, 뒤로 이게 못 나가는 거예요, 저게. 자, 언뜻 보면 단순한 대물 접촉 사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누가 어떤 책임지겠습니까? 아, 저도 이번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로봇법이란 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능형 로봇법 플러스 도로교통법 합쳐가지고 이런 그 도로를 주행하게 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보행자의 지위를 이용합니다. 만약에 이런 지능형 로봇법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런 그 바퀴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교통법의 그 차마에 해당하는 네. 어떻게 보면 보행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인데 네. 이 특별법으로서 지능형 로봇법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나 어떻게 뭐 오토바이가 아니고 오히려 보행자로 지휘를 하다 보니까 오. 운전하는 사람은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건너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같은 경우에 운전자가 이 너무 키가 작다 보니까 그 로봇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니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아직까지는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저와 같은 지능형 로봇은 보행자 어린아이가 길을 건너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보행자에게 두는 게 맞죠.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보행자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로봇이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은 안 되죠.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이 차마 사이에 있는 새로운 어떤 제도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계도, 홍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자율주행 로봇 운영하려면 16개 도장을 받아야 된대요. 이게 법적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어떤 기술 분야다 보니까 인증하는 기관도 16개씩이나 되다 보니까 업체도 서로 굉장히 어려운데 어차피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규제 완화와 또 시민 보호 이 부분을 좋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방진 방수, 이 장애물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구체적인 어떤 법률 안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전원 법률도 만들어지고 하면 우리 대표님 일도 늘어나시겠습니다.